한국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도쿄의 부동산 중개인으로 살아온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한 통의 전화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는 일본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중산층의 한국 이민 러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 그것도 도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카베 하지메, 도쿄에서 3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족들의 이사를 도와왔지만 지난 봄에 받은 전화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조용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녹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카베 씨. 한국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차를 뿜을 뻔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항상 일본이 살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가끔 공기가 회색빛으로 변한다는 이야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숨쉬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찬다는 얘기들 말이에요.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엄격한 규칙들도 들어본 적이 있었죠. 한국으로 이사요? 저는 되물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네, 남편과 함께 서울에 살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가 필요하고 한국 병원이 훌륭하다고 들었거든요. 궁금해서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금까지 일본 내 이사나 미국 같은 서구 국가로의 이주만 담당해왔어요. 일본 가족이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일이었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질문들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1시간 만에 질문 목록이 도착했어요. 월세 대신 큰 보증금을 내는 전세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급식, 병원 대기 시간, 월 생활비도 궁금해했고요. 심지어 일본 TV 시청이 얼마나 쉬운지도 알고 싶어 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살기 좋은 곳일까? 이 질문을 노트에 3번이나 적었어요. 도전이자 기회처럼 느껴졌거든요. 이후 비슷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매일 같은 질문의 변형들을 들었죠. 한국은 살기 좋은 곳일까요? 한강 근처 주택, 강남 아파트, 부산 병원에 대해 물어보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안전, 일본어 가능한 선생님, 입맛에 맞는 음식에 대해서도 궁금해했고요.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로서 모든 시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험상 해외 이주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잘못된 조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게 되면 어쩌죠? 그래도 호기심이 이겼어요. 이틀 후 가방을 싸고 인천공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도쿄 아파트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오카베,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자.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도쿄 부동산 중개사가 아니었어요. 고객들을 위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탐험가가 되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셨어요. 공항은 정말 컸고 반짝이는 바닥에 밝은 조명이 반사되고 있었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안내판들이 버스, 기차, 택시 방향을 알려주더군요. 마치 세상이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넓은 복도를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가족들은 큰 여행 가방을 높이 쌓은 카트를 밀고 있었고 출장객들은 세련된 캐리어를 끌고 다녔죠. 여러 억양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친절한 공항 직원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터미널 밖에는 긴 줄의 버스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서울 리무진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를 찾았어요. 도시 풍경이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차창 밖으로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보였어요. 각각 화려한 발코니와 아래쪽에 정돈된 정원이 있었죠. 건물들이 어제 막 지어진 것처럼 깨끗하고 새로워 보였어요. 와, 한국 정말 현대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2번이나 속으로 중얼거렸죠. 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양쪽에 푸른 잎의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답니다.
일본에서는 좁은 길과 오래된 집들을 자주 봤는데 여기는 모든 것이 넓고 밝게 느껴졌어요. 버스가 부드럽게 움직였고 멀리서 한강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정류장마다 기사님이 한국어와 영어로 역명을 안내했어요. 버스 문이 자동으로 열렸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들어왔어요. 환영받는 기분이었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 새 휴대폰, 영화, 여행 광고가 담긴 디지털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번쩍이고 있었어요. 바쁜 사람들이 정돈된 줄을 이루며 급히 걸어가고 있었죠. 넓은 교차로를 명확한 신호등 도움으로 건너고 있었어요. 빨간색과 초록색 지붕의 택시들이 쌩쌩 지나가며 기사님들이 쾌활하게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역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아래쪽에는 깨끗한 승강장과 부드러운 회색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죠. 다음 열차를 기다리며 벽의 노선도를 봤어요. 각 노선이 다른 색깔이었답니다.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열차를 타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승강장 위쪽 화면에는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죠. 2분 10초에서 저도 함께 카운트다운을 했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탑승해서 자리를 찾았어요. 열차 안은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이 광택이 나는 유리처럼 보였죠. 창문 너머로 고층 빌딩, 공원, 학교 건물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옆자리에 한국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어린 소녀가 킥킥거리며 만화 포스터를 가리켰죠.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소녀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여기 가족들은 함께 여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제 가족을 상상해봤어요. 아내와 아이들 말이에요. 이 친근한 곳을 좋아할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친절한 리셉션 직원이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는 분이었고 룸키와 엘리베이터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죠. 모든 것이 간단했답니다. 하루 종일 계속 되뇌었어요. 와, 한국 정말 현대적이다. 하루가 끝날 무렵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집에서 탐험하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답니다. 이 밝고 깨끗하고 따뜻한 땅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이틀 동안 도시를 둘러본 후 저는 강남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반짝이는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었는데 하나씩 더 높은 건물들이 계속 이어지더군요. 한글과 영어로 된 밝은 간판들이 수십 개의 중개소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에 들어서자 친절한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분이 영어로 말했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설명했어요. 서울의 주거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전세 시스템에 대해 들었거든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나무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큰 퍼즐처럼 펼쳐진 알록달록한 차트와 지도들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분이 시작했어요. 전세는 한 번에 내는 큰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월세 없이 집이나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요. 저는 두 개의 열이 있는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하나는 도쿄, 하나는 서울이었죠. 도쿄 아래에는 작은 아파트가 월 30만 엔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는 도쿄에서 구매하는 비용의 절반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은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저렴하기도 하네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물어보니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법률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요.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면 은행이 개입하거든요. 안도감이 들었어요. 큰 금액이지만 안전한 거죠. 그분은 이후 한강 근처 동네들을 보여주는 다른 지도를 가리켰어요. 이 지역은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좋은 학교, 공원, 그리고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죠. 저는 이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정말 신기했어요. 도쿄에서 월세를 매달 내고 살 때 매년 나가는 비용이 쌓여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서울 전세는 큰 보증금을 한 번 내면 2년간 월세 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며 생활비를 월세 대신 저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쿄의 월세를 2년 동안 내는 금액과 비교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실질 비용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자산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한국 전세제도는 월세 부담 감소, 자산 보전, 거주 안정성 면에서 도쿄보다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길 아래쪽의 작은 가게를 방문했는데 창문에는 아늑한 원룸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김 씨라는 젊은 남성이 저를 맞아주었죠. 한국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서 말했어요. 오카베 씨 앉으세요. 빨간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는데 제 정장 아래로 부드러운 느낌이 전해졌어요. 그분이 책자를 건네주었어요. 여기 공과금과 관리비를 포함한 평균 생활비가 있어요. 전기요금 3만 원, 수도요금 1만 5천 원, 가스요금 2만 원, 건물 관리비 7만 원이 적힌 페이지를 넘겼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총 13만 5천 원이었어요. 제 도쿄 아파트와 비교하면 저렴하게 느껴졌죠. 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더 적은 비용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추가 요금이 있나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주차비나 엘리베이터 유지비가 있지만 보통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고객들은 만족해하고 있어요. 저는 메모를 끄적였어요. 에어컨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한 방이었죠. 밖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만약 여기서 산다면 제 아이들도 이런 깨끗한 거리를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목재 패널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가득한 또 다른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공간이 따뜻했죠. 박 씨라는 중개인이 아파트 단지의 3D 모형을 보여주었어요. 작은 나무들, 놀이터, 스포츠 코트가 모형 건물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가족들이 이 단지를 좋아해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센터가 있거든요. 저는 유리 모형에 손가락을 대고 물었어요. 여기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그분이 포스트잇의 숫자를 가리켰어요. 그 돈을 내고 2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았어요. 월세 없이 그냥 평온함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저렴하기도 하네요. 이제 그 말이 마음속에서 진실로 느껴졌어요. 떠나기 전에 각 중개인에게 최고의 팁을 물어보았어요. 한 분은 신뢰를 쌓기 위해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를 배우세요라고 했고, 다른 분은 실제 분위기를 보려면 밤에 동네를 방문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이 팁들을 보물처럼 주머니에 넣어두었죠. 밝은 오후 햇살 속으로 나서며 높은 건물들을 돌아보았어요. 자신감이 들었죠. 학교와 병원을 걱정하는 도쿄의 고객들을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이해하려는 저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명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저렴하기도 하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유명한 스마트 생활을 더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쿠팡이츠라는 앱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더군요. 앱을 열어보니 비빔밥부터 떡볶이까지 배달해주는 수십 개의 음식점들이 나타났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더라고요. 매운 닭고기와 시원한 피클이 들어간 점심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하루 준비를 했어요. 간단한 용무를 위해 근처 편의점에 가야 했거든요. 편의점은 호텔 바로 아래층에 있었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저를 맞이했어요. 안에는 음식, 생활용품, 심지어 이어폰 같은 소형 전자제품까지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에는 공과금 납부 가능이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더군요. 공과금 고지서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갔어요. 친절한 점원이 바코드를 스캔하고 저는 휴대폰으로 결제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으로 승인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점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생활이 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에서 배달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운 닭고기 도시락이 있었어요. 닭고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미소가 지어졌어요. 입안에서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터져나왔거든요. 점심 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판교의 테크허브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휴대폰을 톡 대고 요금을 결제했어요.
종이 티켓도 동전도 필요 없었답니다.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정차했어요. 사람들이 타고 내리며 좌석을 찾거나 손잡이를 잡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모든 정거장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테크허브에 도착해서는 밝은 스타트업 사무실들로 가득한 유리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과 커피잔이 놓인 책상에 앉아 있더군요. 친근한 고개 인사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개발자들이 VR 헤드셋으로 새로운 게임을 테스트하는 작은 가상현실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니 서울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색깔과 불빛, 바람까지 진짜 같았답니다. 한국은 정말 생활이 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여기 기술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에 앱으로 다음 기차 시간을 확인하고 또 다른 앱으로 다음 약속 장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도보 경로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현금이 필요해졌어요. ATM을 찾아 헤매는 대신 모퉁이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카드를 넣고 휴대폰을 톡 대자 계산원이 현지 화폐를 건네주었어요. 빠르고 간단했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의료 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밝은 복도와 깨끗한 바닥을 가진 현대적인 건물에 들어섰어요. 접수대에서 간단한 외국인 카드를 보여주자 몇 분 만에 등록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는데 화면에 의사 진료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더군요. 자리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는데 2분 후 의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의사는 부드러운 영어로 말하며 태블릿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전체 과정이 2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놀라우면서도 안심되는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을 따라 산책했어요. 스마트 가로등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앱으로 전동 스쿠터를 대여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간식을 먹고 있었고 가족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답니다. 강물이 도시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시는 살아있으면서도 평화로웠어요. 기술과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생활이 편하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언어교환 모임에 참여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카페는 부드러운 조명과 조용한 대화 소리로 가득했죠. 긴장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둥근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깊게 숨을 쉬고 안으로 걸어갔어요. 한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카베 씨 맞죠? 부드러운 일본어로 물어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나카무라 아유미예요. 가족과 함께 온 지 3개월 됐어요. 제 옆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고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와 페이스트리 향이 감돌았죠. 벽에는 가을 단풍과 한강 야경을 담은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라는 한국 여성이 서툰 일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마트에 갔는데 계산원이 제가 원하는 채소를 찾아주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그때 아유미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제 아들이 이번 달에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날에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꼈죠. 일본에서는 넓은 복도에서 길을 잃을까봐 항상 걱정했거든요. 여기서는 환영받는다고 느꼈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한 일본어로 말해준 호텔 리셉션 직원이 생각났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던 승객들도 떠올랐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차와 의자를 더 가져다준 부동산 중개업자도 생각났습니다. 친절한 학생 한 명이 자원해서 폰의 번역 앱을 보여주었어요.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는 법을 알려주더군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라고 말했죠.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따라했고 그녀가 박수를 쳤어요. 기분이 좋았고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아유미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가로등이 노란 은행잎을 비추고 있었죠. 뜨거운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꼭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부드러운 떡과 매운 소스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이 알싸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맛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녀도 함께 웃었어요. 카페로 돌아가니 이 선생님이라는 한국어 교사가 학습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어 단어와 그림이 있는 간단한 플래시카드를 나누어 주었죠. 하늘은 하늘, 가을은 가을이라는 단어를 함께 연습했습니다. 발음을 부드럽게 고쳐주며 미소 지어주었어요. 모임이 끝날 때 진행자가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에게는 항상 친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진 채로 카페를 나섰어요.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이웃들이 할아버지의 길 건너기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는 놀이터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어디를 봐도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여행에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노트에는 새로운 목표들이 적혀 있었죠. 이번에는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높은 전시관을 걸으며 고대 유물들을 살펴봤죠. 삼국시대의 토기, 고대 왕들의 금관, 섬세한 종이 위에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꿈과 새로운 시작의 땅이구나. 근처에 있는 전쟁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깃발을 든 거대한 군인 조각상이 서 있었어요. 내부에서는 영상 화면을 통해 한국 전쟁의 흑백 영상을 볼 수 있었죠.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목이 메었어요. 생명을 잃은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을 만지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현대 한국을 만든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꿈과 새로운 시작의 땅이구나. 박물관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갔어요. 강변에 서서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을 바라봤죠. 강물은 조용히 흘렀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나라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오후 햇살에 빛났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한국은 꿈과 새로운 시작의 땅이구나. 그날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열린 문화축제에 참석했어요. 무대에서는 북을 치며 전통 리듬을 연주하고 있었죠. 색색의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춤을 췄어요. 하늘에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소원을 적은 등불들이 떠올랐죠. 저도 소원을 쓰는 작은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가족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이라고 적었죠. 수백 개의 다른 등불들과 함께 제 등불을 매달았어요. 등불이 밤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이태원의 어학원을 방문했어요. 일본인과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앉아 간단한 문장을 연습했죠. 저는 행복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이 선생님이 말했어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우정을 만드는 일이에요. 발음을 틀릴 때마다 웃고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함께 기뻐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이주한 일본인 가족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원래는 내성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요. 아버지는 여기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웃들이 많이 도와줘요라고 했죠.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반복했어요. 한국은 꿈과 새로운 시작의 땅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인사동의 좁은 골목을 걸었어요. 수공예 기념품으로 가득한 예술 상점들이 보였죠. 서예 작가 앞에서 멈춰 서서 우리의 핵심 문구를 한국어로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꿈과 새로운 시작의 땅, 한국. 그는 한지 위에 힘찬 분놀림으로 써줬어요. 종이를 조심스럽게 들고 그 에너지를 느꼈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는 저를 변화시킨 이 나라에 대한 존경과 희망, 사랑이 가득했죠.
집에 돌아와서 일본 가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말했죠. 한국은 꿈과 새로운 시작의 땅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